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임용환 저자의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입니다. 3040을 위한 인생 전략 특강이라는 부제가 저에게는 더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전쟁통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전술을 펼쳐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읽으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은 인간 능력의 본질 중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25개의 전쟁에서 모두가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쟁이 진행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장수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에서도 발전하고자 하는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25개의 전쟁 중에서 절반도 몰랐지만 어떤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데 적용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40km를 쉬지 않고 달린 그리스의 필리피데스 병사가 기원이 된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인은 페르시아군에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군은 굉장히 강력했지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탓에 복잡하였다고 합니다. 다양성의 단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다양성이 장점이 될 때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이 전쟁에서 융통성과 기민함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큰 조직, 공룡 기업이라고 불리는 조직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맞춤형 전술, 효율적 대응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에자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고려의 별무반이 여진에게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지휘관과 지배층의 솔선수범에 있었다고 합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분사회에서 신분제를 파괴하고 능력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던 별무반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끝내 구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함북 지역의 지형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튼튼해 보이는 강인한 별무반도 공격을 해야 하는 곳의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빗대어 경영에서도 사업 지형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사업 지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이미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의 문화를 이해하고 해외의 변화를 읽으려고 노력하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전쟁뿐 아니라 경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롬멜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낯뜨겁게도 저는 롬멜 장군을 이 책에서 처음 보았는데요. 전쟁을 지휘하는 롬멜의 전술은 도박 또는 상식을 뛰어넘는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크라곤자 산의 전투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나 그 전투 외에도 롬멜은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현상을 분석한 롬멜은
누군가에게는 상식에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옛것을 배우고 배운 것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계산을 통해 그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지휘를 내렸고 그의 지휘는 전쟁을 대부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롬멜 장군이 처한 환경도 잘 파악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모르는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산출해낸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롬멜의 무모한 작전을 부하들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롬멜의 판단력이 부하들에게는 신뢰가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롬멜과 같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먼저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자보다 고분한 사람을 좋아하고 조직 문화, 기존의 관리와 규칙을 금좌 옥조처럼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이런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조직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흔치 않은 정복 군주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아슬아슬한 방어전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를 대고구려로 변모시켰고 고구려가 만주로 진출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지금의 의주와 단둥 이대로 추정되는 서안평을 점령했던 군주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선조들은 서안평을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선조들의 무능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은 제로 베이스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를 교훈 삼지 않은 채로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멋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육로가 아닌 수로로 적의 영토에 들어가 적을 항복시키는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백제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다룬 영화와 소설 등에는 기발한 전략과 전술이 등장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전략이나 전술을 전쟁이나 삶에서 채택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들도 그를 허락하지 않아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변화에 적응한 듯 싶지만 단지 체념하고 따라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불안함만 느끼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것도 모험을 즐기는 것도 또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재미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통조림의 기원이었습니다. 통조림 발명의 공로자는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1790년 나폴레옹은 음식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한 방법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겠다는 공모를 하였고 아페르라는 사람이 병조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조림은 무겁고 깨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조림을 벤치마킹에 실용적으로 개량한 나라는 영국이었다고 합니다. 12,000프랑, 지금 돈으로 하면 1억이 넘는 거금을 현상금으로 걸면서 나폴레옹이 노력했던 이유가 음식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뿐 아니라 모든 전쟁터의 장수들은 보관도 길고 조리가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음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통조림이 개발이 되고도 문화의 장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통조림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군은 더 거부했다고 하는데 세상을 편리하게 바꿔줄 것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습을 우리는 잘 파악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직의 경쟁력, 집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와 관습을 과감히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명종 10년인 1555년 5월 11일 전라남도 영암에 왜구의 어선 11척이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을묘외변이 일어났습니다. 을묘외변은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채 한양에 있던 중앙 관료들의 지도와 정치 논리, 모양새만으로 전략을 구축했고 강압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위급 관리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시스템이 옳다고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조선은 왜구의 습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듯 경영이나 정치, 사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거나 고위직에 올라가면 그들의 태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각과 자신만의 경험이라는 틀에 갇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항상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 이런 가설 자체가 이순신 장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명량등과 같은 영화를 통해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이 맡은 과업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 거고 지금도 바지 사장들이 많은데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맡은 과업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리더가 많습니다.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항상 리더가 뒤에 있으며 그들이 과업을 달성할 때까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조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전쟁과 같다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어느 순간이든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는 말에는 100%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전략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암묵적 명제가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40, 50대가 살아왔던 경험에 이론을 더해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모여 지혜를 발휘하는 삶을 개개인이 모두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